안녕하세요. 조성현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대비 경영지도사 2차 시험 회계학 관련해서 OT라고 하면 좀 거창하고 같은 말씀을 드려볼게요. 출제 경향을 먼저 살펴보면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재무회계와 원가회계 모두 그 빈출 주제에서 매년 그 나올 수 있는 그런 주제에서 두 문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항상 나오고, 그 다음에 이상한 어디 잘 못 보던 그런 주제에서 한 문제씩 이렇게 나와서 사람을 당황하게 하고 어렵게 문제를 시험 난이도를 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무회계, 원가회계 모두 두 개 문항은 항상 나오는 데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회계 같은 경우는 유형자산, 재고자산, 그다음에 사채, 그다음에 자본거래, 이 정도가 되겠죠. 그런 주제에서 항상 나오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아주 빠삭하게 어떤 주제가 나오더라도 무조건 맞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숙달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잘 안 나오는 한 문제,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번에 보고기관후 사건, 2023년 문제 같은 보고기관후 사건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요거는 사실 실무하시던 분들은 어떻게 쉽게 푸셨겠지만 수험생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이거를 손으로 써본 연습을 해본 분들은 많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 대비가 완전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전략은 항상 나오는 두 문제는 무조건 맞춘다. 그리고 한 문제는 어떻게 잘 아는 거가 나오면 잘 쓰고, 보호기관 후 이런 거 나오면 아는 대로 쓰겠다. 이 정도 전략이 주요할 것 같고요. 원가에게는 항상 CVP와 그 관련된 응용 문제, 이게 무조건 중요합니다. 이게 한 80%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가에서도 자주 나온다 싶으면 종합원가 계산, 그 다음에 CVP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합원가 계산 이 정도 해갖고, 원가는 그래도 아주 나오는 주제가 이렇게 압축돼 있으니까 원가는 계산 많이 해봐서 CVP 많이 풀어보시고, CVP는 기출문제만 봐도 엄청 많습니다. 쌓여있는 문제가 엄청 많아서 그것만 반복 숙달을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대비를 하신다. 재무회계 추가로 말씀드리면, 유형자산,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 요 유형을 나누실 때 이 기준서에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기준서에도 취득 시점에 회계 처리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보유 시점에 회계 처리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없앨 때 제거 시점, 매각, 판매 이럴 때 제거 시점에 회계 처리 어떻게 할 것이냐, 기준서도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도 보면 기준서를 기준으로 문제를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취득할 때 유형자산이나 재고자산 이런 거 취득 원가를 어떤 것으로 구성할 거냐, 그래서 경영자가 원하는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을 때까지 들어가는 부대 비용 이렇게 다 더해주는 거잖아요. 재고자산도 마찬가지고 유형자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취득원가 결정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고, 근데 보유할 때는 감가상각하고, 그 다음에 올해처럼 재평가도 하고, 그 다음에 팔 때 처분손익 어떻게 되냐, 교환할 때 처분손익 어떻게 되냐, 이런 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취득, 보유, 처분 요 시점마다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유형별로 이렇게 딱딱, 이게 많지도 않아요. 유형자산으로 한다고 하면 한 대여섯 개 될 거고, 재고자산도 한 대여섯 개 될 거고, 그런 유형별로 탁탁탁탁 완전히 숙지를 하셔갖고 그 빈출 주제에서 어떤 문제가 나온다, 그럼 망설임 없이 손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이 정도의 숙지를 해주시고, 사실 이걸 강의를 하고 있지만 요번에 소매제공법 같은 것까지도 이건 무조건 빠삭하게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는 솔직히 선 넘은 거고 대비가 아주 쉽진 않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근데 두 문제를 빠삭하게 해서 맞췄다 그러면은 그 보호기관 같은 거 이렇게 아는 대로 썼으면 넘어가는 거겠죠. 그렇게 하면서 요 말씀드리고자 했던 건 세 번째 줄, 빈출 주제에 대해서는 무조건 빠삭하게 하고 모든 주제를 포함해서 어떤 거를 제끼면 안 됩니다. 제끼면 끝. 얼추는 알아야지. 얼추 쓰는 거죠. 아예 이거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 안 나와, 제껴,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빵점. 그 문제는 끄적끄적 못하고 빵점 되는 거니까 모든 주제를
일단 한 번은 무조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빈출 주제에 대해서 바짝하게 하라고 했다고 요것만 바짝하고 나머지 꺼져 이게 아니고 빈출 주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바삭하게 하고 모든 주제를 한 바퀴는 다 보자 이런 내용이고요. 줄줄 출제 영역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회계는 재고자산, 유형자산, 금융자산이랑 부채 요거 사채 문제 해갖고 그 삼각형원가 구한 다음에 뭐 이자 비용이랑 뭐 상환했을 때 상환 손익 구해라 뭐 이런 것도 있죠. 그거 나오고 자본거래 뭐 유상증자 뭐 이런 거 했다 그랬을 때 뭐 손익을 구해라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무회계 이런 빈출 주제에 대해서는 바삭. 그 다음에 원가회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원가 계산이 조금 나올 수 있고 나머지는 진짜 뭐 CVP와 응용 문제가 거의 뭐 압도적이다 이렇게 해서 요거 바삭하게 해놓으면 원가는 대비가 되겠다 싶고요. 답안지 작성 요거는 제가 쓴 게 아니고 편집해 주신 분이 쓴 것 같은데 답안지 작성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이랑 재작년에 OT 때도 말씀드린 건데 일단 글씨를 이렇게 눈에 잘 보이게 쓰시면 돼요. 막 또박또박 쓰겠다 뭐 이것보다도 그냥 너무 조그맣고 꾸불꾸불하게 쓰지 말고 그냥 악필인 사람도 글씨 크게 쓰면은 다 읽는데 지장 없잖아요.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답안지는 두 관식으로 답을 먼저 이렇게 표시를 하든 아니면 답을 밑에 썼으면 이렇게 네모를 표시해갖고 내가 낸 답이 요거요 이렇게 딱 교수님이 딱 눈에 보이실 수 있게 그렇게 답이 보이게 그 다음에 결론을 딱 보이게 두 가지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특별 주문을 수락할 건지 말 건지 쓰세요 이랬으면은 특별 주문을 수락한다 이렇게 쓰고 왜냐면 뭐 이렇게 써야지 뭐 주구주구주구 더하기 빼기 한 다음에 밑에다가 특별 주문 수락 뭐 이렇게 조그맣게 써놓으면 맞췄어도 교수님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니 뭐 교수님도 열심히 채점하시겠지만 안 보이면 솔직히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무조건 잘 보이게 네모를 치든 뭐 밑줄을 긋든 답은 보이게 쓰시고 두 가지식으로 위에다가 수락한다 왜냐면 이렇게 쓴다 이런 식으로 쓰자 이거죠. 펜도 뭐 파란 펜 뭐 써도 된다 하지만 그냥 까만 펜으로 너무 두껍거나 너무 조그맣거나 한 그런 펜 말고 그냥 보통 펜 있잖아요. 0.8mm, 1mm 이런 거 그런 걸로 이렇게 잘 쓰시면 되고요. 요 정도 답안지 작성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는 요거예요. 올해 제가 기출문제를 보면서 보고기관 후 사건 요런 문제는 이게 대비가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어쨌든 그것도 실무하시는 분들은 푸실 수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결국은 요 빈출 주제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나와도 빠삭하게 그거는 풀 수 있다 라고 하면 사실 마지막 한 문제가 뭐 아주 이상한 데서 나오더라도 아예 우리가 생판 모르는 건 나올 리가 없으니까 그건 얼추 적고 빈출 주제에 대해서 빠삭하게 하면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회계와 원가회계 빈출 주제 잘 해서 모든 주제에 대해서 빠삭하게 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고 나머지 주제는 이렇게 싹 아무려서 잘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2024년도 시험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몇 달 안 남았으니까 바짝 준비하셔갖고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